14회 경기석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은 순간들이 많았죠. 윤갑은 끝내 열이 앞에서 몸을 내어주며 천도됐고 강철이는 열이 옆에 남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팔척귀의 그림자 그리고 풍산의 움직임. 그게 얼마나 섬뜩했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전의 배 그 작은 생명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네요. 오늘은 바로 그 이어지는 마지막 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숨도 못 쉬고 볼 각오 되셨죠? 구독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궁궐은 여전히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이정은 중전의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 피 묻은 옷과 중전의 창백한 얼굴. 살아있지만 뱃속의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 작은 생명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나는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이정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져 갔어요. 여러분, 이정이 어떤 왕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누구보다 백성을 위했고 정의로웠던 그가 이제는 가족조차 지킬 수 없는 무력함에 짓눌려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가장 신뢰하던 자 강철이와 열이 그들에게 칼끝이 겨눠지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 못했죠. 한편 강철이와 열이는 여전히 전승사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철이는 골담초가 피어난 걸 다시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다. 팔척귀와 맞설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 열이도 그걸 알았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할머니 넙덕이 준비했던 굿을 떠올렸습니다.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구판을 벌이던 넙덕 할머니. 할머니가 말했었어. 명패에 이름이 있어야 저승사자가 망자를 데려갈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이는 지금 생과 사를 넘나드는 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팔척귀의 심장을 짓누르는 무게에 짓눌린 끝에 강철이와 열이에게 직접 칼을 들기로 결심했어요. 검소관 윤갑과 애체장인 열이를 잡아들여 차명에 처하라. 그 명령이 떨어진 순간 여러분, 궁궐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한편 강철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이를 바라봅니다. 너는 내가 아는 가장 어여쁜 인간이다. 여러분, 강철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무기였던 강철이, 그리고 인간이 되어 열이를 사랑하게 된 강철이. 그의 마음이 이제 말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여러분, 14회 마지막 기억하시죠? 정사순이 팔척귀에게 빙의 돼서 열이를 해하려 들었고 중전마마의 배를 가르며 태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풍산의 치밀한 계략 그리고 팔척귀의 분노. 그 모든 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정의 입을 통해 팔척귀는 열이와 강철이를 지목하고 가장 믿었던 왕의 말로써 그들에게 차명을 명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도성에서는 이정이 내린 차명 명령이 이미 퍼졌고 열이와 강철이는 원하지 않는 사냥감이 되어버립니다. 왕궁의 수문장들, 호위무사들, 그 누구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궁궐 한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철이와 열이 드디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에 밧줄이 채워지고 등 뒤로 묶인 포승줄. 열이의 눈은 떨렸습니다. 그녀는 강철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강철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강철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절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는 걸요. 네가 이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라서 나는 또 너를 지키고 싶어지는 거다. 강철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두 사람. 궁의 뒤편 깊숙한 곳으로 이동됩니다. 거기엔 팔척귀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열이와 강철이 몸으로 그 사악한 기운을 느낍니다. 여기야. 이정, 여기로 그들을 끌어들였어. 풍산의 미소, 여전히 오싹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팔척귀의 힘이 이정의 몸을 뒤덮은 모습.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사연을 들추고 결국 날 보내려 했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건 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모두 팔척귀였습니다. 강철이 몸을 낮추고 경계합니다. 열이도 짧게 숨을 골라요. 우리 둘 다 지키자. 짧은 말이지만 강철이와 열이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강철이는 열이에게 눈빛을 보냅니다. 순간 강철이는 바람의 힘으로 포승줄을 풀고 열이와 함께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철이의 손에는 넙덕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언월도. 열이는 부적이 적힌 도포를 벗어 던지며 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팔척귀, 이들의 움직임에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깟 부적, 그깟 구판으로 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지만 열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요.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보내드리려는 겁니다. 차분히, 진심으로. 열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풍사는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리석은 년. 그놈도, 너도 모두 죽게 될 거다.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강철이 그리고 열이. 그들의 결의가 강철처럼 단단했거든요. 열이의 손에 명패가 들렸습니다. 천금이, 그리고 용담골 사람들의 이름. 그들은 천도 받지 못하고 100년을 떠돌던 영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열이는 기원했습니다. 이제 가셔야 해요. 이제 편히 쉬셔야 해요. 부적이 타들어가고 도포가 불길에 휘감기며 하얗게 날아갔습니다. 그 순간 열이의 몸이 휘청입니다. 강철이 열이를 붙잡습니다. 괜찮아? 응, 조금만 더. 하지만 이정의 몸을 뒤덮은 팔척귀는 점점 흉악해졌어요. 나는 억울해 죽은 자들의 아니다. 나는 원한이다. 팔척귀는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규에 대답이라도 하듯 주변의 공기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 순간 강철이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열이야, 내가 붙잡을게. 너는 내 할 일을 해. 열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녀는 저승사자 복장을 걸쳐 입고 명패와 부적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젠 물러설 수 없었죠.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을 떼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망자 천금이와 용담골 원원들을 저승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명패가 빛나기 시작하고 부적이 불타오르며 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팔척귀. 100년을 넘게 한 맺힌 귀신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의 억울함이 함께였어요. 그게 이 팔척귀였던 겁니다. 열이의 입에서 망자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려나갑니다. 천금이, 이영달, 김석진. 한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변의 바람이 흔들렸어요.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 기억을 불러내는 거였어요. 용담골 사람들, 부디 이 길 따라오세요. 팔척귀는 이 모습을 보며 포효합니다. 그만둬라. 그들을 데려가면 나는 사라진다. 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쥔 명패가 밝은 빛을 냅니다. 그리고 강철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담초의 꽃물. 강철이는 이미 그걸 마셨습니다. 야광주가 다 소진될 때까지 팔척귀의 압력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철이는 언얼도를 휘두릅니다. 니놈이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이젠 끝이야. 강철이의 바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야광주가 살아있는 거죠. 바람과 불이 뒤섞이며 강철이의 검이 푸른 빛을 띱니다. 열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저승사자에게 명합니다. 이 원혼들을 데려가 주세요. 열이의 몸이 휘청였어요. 강철이는 달려와 열이의 팔을 붙잡습니다. 열이야, 버텨. 조금만 더. 팔척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난 가기 싫다. 난 여기에 있어야 해. 열이 손에 든 부적을 팔척귀를 향해 뿌립니다. 그 부적은 바람을 타고 팔척귀의 몸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팔척귀의 몸이 흔들립니다. 이정의 몸에 들어있던 팔척귀의 기운이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떠있던 팔척귀의 기운 속에서 희미하게 용담골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철이도 열이도 숨을 헐떡이며 바라봤어요. 한 사람 그들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갑니다. 풀려난 겁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정의 몸에 남아있던 팔척귀의 마지막 기운이 갑자기 폭발하려 했어요. 그때 강철이가 달려듭니다. 자신의 야광주 힘을 쏟아붓듯 온몸으로 그 기운을 막아냅니다. 강철이의 몸에서 빛이 납니다. 열이는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강철아, 안 돼. 하지만 강철이는 열이에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널 반드시 지킬 거다. 그리고 강철이의 몸이 휘청이며 팔척귀의 마지막 기운과 함께 하늘로 튀어오릅니다. 야광주의 힘으로 그 기운을 하늘로 밀어올리는 강철이. 그 모습, 마치 한 마리 용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구판도, 바람도, 사람들도. 열이 손을 꼭 쥐며 강철이를 찾습니다. 강철아. 잠시 후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강철이가 천천히 내려왔어요. 열이 달려가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강철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몸이 누군데 네 몸주신이다. 하지만 그 순간 열이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왜냐면 강철이의 몸속에서 야광주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강철이의 몸에서 야광주가 사라진 그 순간 저는 뭔가 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강철이 천천히 주저앉아요. 열이가 달려가 부축하지만 강철이는 애써 괜찮은 척 웃습니다. 야광주가 다 소진된 거지 뭐, 이제 나도 너랑 똑같은 그냥 인간이다.
열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말 마. 네가 인간이든 이묵이든 상관없어. 강철이 열이의 손을 꼭 잡아요. 나 이제야 진짜 인간이 된 것 같다. 그렇게 둘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엔 시간의 싸움 끝에 얻어낸 평화와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멀리 도성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귀와 사람, 한과 원망을 모두 품었던 긴 여정. 이제야 비로소 끝입니다. 이야기의 끝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켜봐 주신 여러분 덕분에 강철이와 열이도 우리도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처와 한을 이겨내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것. 아마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귀궁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예고톡톡.